시작할 때부터 고도 비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뭔가 더 대단한 비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네. 이제 정상인 경우보다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이게 비만이냐 저게 비만이냐 기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BMI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음. 그 사람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산출해서 네. 그 값이 25 이하이면 정상이고 네.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 비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고도 비만이라는 용어는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예. 의사들 사이에서는 병적 비만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합니다. 예. 예. 그 이유는 고도 비만인,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들어가서 예. 병적 비만 또는 고도 비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병적 비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워낙 이미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키가 예를 들어서 170cm 정도 되신다고 하면 BMI가 30이 되려면 87kg 정도가 되시면 예, BMI가 30이 되고 101kg 정도가 되면 BMI가 35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저희들은 그냥 약간 통통한 정도로도 내가 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을 빼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이 보시는 비만 환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들은 체질량 지수가 네. 30 이상이고 예. 35 이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네. 불임, 생리불순 네. 등등의 합병증들이 생기다 보니 예. 또 그 병원에 가서 예. 고혈압약, 당뇨약, 또 무슨 약들을 먹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루에 먹는 약의 예. 알수만 네. 15알이다. 15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 보통 노인병원에 80대 정도 되셔야 한 15알 정도 되는데 벌써 20대, 30대에서 약을 그렇게 드신다는 건 정말 큰 문제죠. 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생리불순이 오면서 불임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비만했어도 생리불순과 불임이 올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지방에서 예. 분비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네.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이제 그 약물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요즘은 경향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비만 클리닉에서 처방되는 예. 비만 약물들은 네. 대부분 예.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하는 식욕 억제제들이 식욕 많죠. 억제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약들은 대부분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는 약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향정신성 약물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그 이유 때문에 이 약을 장기 복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체중 감량이 오더라도 네. 약물을 끊게 되면 다시 체중 재증가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약들 중에는 또 설사를 많이 유발해서 또 시장에 나왔다가 퇴출된 약들도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비용이 비싼 게 문제이고요. 예. 또 비용이 비싸서 우리가 그 약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체중 감량의 최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비만은 단순히 미용에 뭐 보기 어떻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있지요, 선생님. 네. 비만에 따르는 합병증으로는 예.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네. 당뇨, 또 관절 질환, 수면 무호흡증, 네. 생리불순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뭐 예. 예. 그리고 암 발생률도 높이는 아.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네. 수명도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비만이 아닌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네. 15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15년이 짧아지는군요.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비만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방암으로 발생하는 예. 사망률보다 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비만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만에 대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예.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떤 치료를 할 때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보고 네. 약물 치료를 하다 실패했을 때 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수술적 방법인데 예. 이제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의 기간이 길어지고 의료 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 병은 계속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그 병의 진행을 초기에 막기 위해서 네. 수술적 방법을 초기에 진행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저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게다가 이제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적 요법이 도입된 건 네. 우리나라에서 2003년부터였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여러 외과 의사들이 또 많은 노력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였지만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014년에 예. 한 연예인이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을 그랬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예. 이제 더 특별히 이 네.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그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술을 위해서 질 관리를 요즘 철저하게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에 이 수술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네. 학회는 2009년에 성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약 250명 가까이 되는 이제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학회에서는 각 병원에서 이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 그리고 그 기관, 그 수술실, 중환자실 그리고 협진하는 모든 의사들에 대한 그 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고 네. 그 기준들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통칭해서 우리가 예. 질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사람도 조금 더 안전하게, 받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막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뭐 고도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쪽은 훨씬 더 수술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네. 의료보험 회사에서 네.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수술로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은 사보험이니까 그죠. 예, 네. 현재도 많이 시술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미국은 그렇다. 그러면 아시아권은 어떤가요? 우리 말고? 네, 아시아권에서 비만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인데요. 아 그래요? 그 이외에 우리가 보면 남부권 있죠, 따뜻한 나라. 그래서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는 비만 환자의 비율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런 것 그 같더라고요. 중에서도 예. 대만을 가게 되면 예. 대만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네. 대만을 가서 보면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에는 비만 수술도 많이 행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예. 약 한 15년 전부터 대만에는 비만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회원들, 외과 의사들이 연수를 가죠. 그러니까 수술을 보러 가고 그쪽에서 견학을 먼저 가고 했으니까. 하는 그 곳으로 대만에 있는 병원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대만에는 대만에 제가 다녀온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그 합병증을 낮추기 위한 그 질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센터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 외과 의사, 말레이시아 외과 의사도 거기서 연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냥 저는 비만 수술이라고 불렀는데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비만 수술이라고 하면 예.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예.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예.
이 수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대사성 합병증의 치료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비만 수술이라는 이름 앞에 대사라는 말이 붙어서 대사 비만 수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술로 내과적인 병까지도 함께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올해 초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왔습니다. 1월 1일부터 비만 대사 수술이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만 수술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되었지만 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부담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라에서도 이제 이 고도 비만을 병적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네. 여기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겠다는 그 인식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예. 금년 1월 1일부터 보험 급여를 하게 되었고 예. 총 진료비의 20%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든 비만 환자들이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보험 적용의 기준이 있는데 예. 18세 이상이면서 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이거나 3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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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질환, 수면무호흡증 등등의 예.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라고 네. 정해놓았고요. 예. 거기에 조건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예. 약물요법이나 네. 운동요법 등을 시행하고도 네. 실패했다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까 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보험 적용 대상이 되시면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체중을 감량하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방 흡입술 같은 뭐 이렇게 지방만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 있죠. 그거부터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수술은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시술도 아니고요. 예. 수술이고요. 이 방법은 우리 위와 소장의 여러 가지 길을 바꾸거나 예. 또는 위를 절제해서 위의 일부분을 축소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식욕을 감소시키고 예. 또 식사량을 적게 해서 체중 감량에 이르게 하고 네. 그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술의 한 방법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 방법은 루아이 위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우회술요. 예, 우회술이라고 간략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방법은 위의 상부를 네.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복강경 자동 문합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위의 일부분을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예. 위의 위쪽 부분에 소장의 일부를 끌어올려서 예. Y자 모양의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럼 그쪽 길로 그냥 빠져나가는 건가요? 음식은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새로 그래요? 만들어진 길로. 위를 다 거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게 되고 아하. 그리고 밥이 내려가는 길이 바뀌게 됨으로써 네. 영양분이 흡수되는 흡수 면적이 네. 작아져서 예. 체중 감량에 이르고 그 효과를 지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를 거의 거치지 않고 네. 바로 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길을 새로 뚫어주는 방법이다. 네. 예, 예. 그래서 쉽게 우회술이라고 우회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우회술은 이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나요? 소매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소매절제술. 예. 우리 옷의 이 소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소매의 윗단 말고 아랫단 부분을 절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진 아랫단을 잘라낸다. 절대. 예, 예. 그래서 위가 이론적으로 예. 음식이나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약 2리터까지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이 늘어져 있는 예. 대만 쪽 부분을 절제함으로써 예. 위의 부피를 한 200cc 이하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 축소 수술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비타민 결핍이나 혹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양 결핍, 빈혈 같은 합병증이 없고 네. 또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예. 합병증이 적고 그러면서도 체중 감량의 효과는 뛰어나서 예. 많이 각광받고 있고 예.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술이 있고 절제술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이전에 문제가 되셨던 그분은 조금 다른 시술을 또 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그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밴드 수술입니다. 예. 위밴드술은 우리 몸에 그 아까 위 절제술, 우회술 때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 밴드라고 하는 이 고리 모양의 밴드를 감아서 네. 거기에 또 풍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풍선에 또 몸 밖으로 라인이 연결돼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절해가면서 이제 이 밥이 내려가는 길을 이제 좋았다 풀었다를 하게 되는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식욕을 감소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겠네요. 안 내려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네. 저 방법은 이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조절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게을리하거나 예. 또 환자분들이 또 이 자기 몸에 있는 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밴드의 위치가 미끄러져서 바뀌거나 예. 또는 자꾸 자극을 해서 위에 구멍이 나거나 예.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밴드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약 전체 사람들의 한 30% 정도 꼭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각 수술 방법들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예. 환자의 선호도가 우선 고려됩니다. 예. 그리고 또 환자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같이 있다든지 또는 당뇨가 있다든지 예. 또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본인 가족의 위암이 너무 많다든지 하게 되면 네. 이제 두 수술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 어느 방법이 환자분께 좋을 것 같다라면 예. 본인의 선택을 가장 먼저 존중합니다. 선생님 아까 우회수를 설명을 해주실 때 말입니다. 위를 지나지 않고 예. 그냥 식도에서 이렇게 꼭 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 위를 지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예. 오해가 있습니다. 위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소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위는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고 넘기면 네. 위에 저장했다가 예. 위에서 반죽하는 기능을 하는 게 위의 기능이고요. 예. 위 다음으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위 우회수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게다가 소장이 촉 우리가 평균 6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면적이 다 영양분을 흡수하면 네. 이제 체중이 증가하니까 소장의 약 2m 정도를 우회해서 예.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면적은 약 4m 정도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고 나면 예. 섭취량도 줄고요. 네. 또 입맛도 좀 변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수술 받기 전에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되게 좋았는데 네. 지금은 담백한 음식만 먹지 않으면 입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또 관리하는 방법들을 또 저희 다학제 팀에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수술 후에 생활 습관까지도 이제 바꾸게 되는 수술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를 지나가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또 어떨지가 궁금해서 그런 환자 케이스가 있으시죠? 예, 예. 약 1년 전쯤에 저에게 수술 받았던 환자분이신데요. 예. 54세셨고요. 예. 약 20년 정도 네. 체중이 한 120에서 130k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도 비만. 예. 사셨습니다. 네. 처음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음. 나이가 40대 후반을 거치시면서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오겠죠. 교과서에 네. 나오는 모든 합병증이 다 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예. 본인이 여러 번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그런 생각까지. 그런 예. 극단적인 생각까지 네. 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내과 선생님이 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한번 해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몸무게 120kg에서 70kg까지 빠지는데 약 한 9개월 정도
물론 정체기를 조금씩 겪긴 하지만 예. 조금씩 빠지면서 당뇨가 다 좋아져가지고요. 예. 예전에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 스스로 이렇게 매일마다 그랬을 90단씩 거예요. 찔렀는데 예. 지금은 인슐린 주사는 맞지 않고요. 예. 당뇨약도 한 알 정도 먹고 몸도 되게 가벼워지셔서 이제 산에 등산도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예.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는데 당뇨가 해결이 되고 무릎 관절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은 그러면 지금 식사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바뀌셨을까요, 이전이랑?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로 전형적으로 수술 전에는 햄버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고기, 육류 섭취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 채소 비빔밥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서 예. 살고 계시는데 전혀 문제가 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라도 뭐 고기를 드시거나 하면 옛날처럼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는 없어요? 않습니다. 예.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식사 패턴을 바꾸신 예, 거군요. 그렇죠. 어.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에게 예, 저렇게 건강을 되찾으셨다니까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저분에게 시술한 수술 방법은 뭔가요? 우회술입니다. 우회술. 예. 세 가지 방법 중에 저분께 우회술을 선택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환자분께 우회술을 선택드린 이유는 네. 당뇨 때문입니다. 당뇨 때문에요. 예, 절제술을 하더라도 예. 체중이 감량되고 나면 당뇨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네. 우회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호르몬의 변화가 몸에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예. 우회술을 하게 되면 이 GLP-1의 레벨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뇨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약 하루 이틀 안에 금방 당뇨가 좋아지는 것을 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분께는 당뇨 때문에 우회술을 권해드렸고 본인도 당뇨 때문에 또 우회술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좋은 결과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뭐 우회술 말고 절제술 같은 경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약 9개월 전쯤 수술했던 예. 약 30대 중반 젊은 분. 젊은 남자분이셨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냥 체중이 증가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 친구도 좀 없고 좀 사회생활이 어렵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클럽도 다녀봤는데 예. 잘 안 됐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절제술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절제술을 받고 식사량이 감소해서 체중이 감량되자마자 네.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이제 근육량이 늘기 시작하니까 오. 요즘은 몸짱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예, 애인도 생겼겠네요. 아마도 그런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식습관도 바뀌고 예. 운동은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분께 절제술을 선택을 하신 이유는 예, 따로 일단 있었나요? 나이가 젊었고요. 네. 또 당뇨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굳이 우회술을 하지 않아도 네. 이제 충분히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예. 이제 절제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던 위를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오게 될 합병증 같은 건 없을까요? 절제술을 하게 되면 약 10% 정도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해서 위식도 역류. 예, 음식물이 위까지 왔다가 예, 다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서 속쓰림 등을 이제 호소하는 게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절제술의 경우에는 이제 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양 결핍도 적고 예. 다른 면에서 부작용들은 적지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희한하게 이 작아진 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체중이 다시 재증가. 그럴 도로 수도 살이 있겠네요. 쪄서 원상복귀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수술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요즘은 위 밴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가요? 위밴드 수술은 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었는데 예. 한 연예인의 사건도 있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밴드 자체의 문제들 그리고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네. 관리가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환자들도 꺼리게 되고 예. 이제 의사들도 꺼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앞에서 두 사례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어르신 한 분께서는 이제 당뇨도 해결이 되어버렸고 네.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의 삶을 바꿨다라는 약간의 뿌듯함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위장관외과의 분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 대부분 위암 환자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하면 암에서부터 회복되었고 네. 극복되었다는 그 뿌듯함으로 환자분들이 저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고도비만도 거의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도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이제 낮고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들이 엄청 많고 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데 대한 고마움들을 계속 전해 오십니다.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비만 문제 그리고 비만과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주고 계신데 뭔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개선돼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들도 있으시겠죠, 하시다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고 예. 수술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환자들은 단순히 수술만으로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가 질병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네. 다학제 접근을 통해서 이제 복합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내분비 내과, 또 심장 내과, 예. 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등의 여러 선생님들이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술 이후에 또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영양 교육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운동 처방사들이 또 운동에 대한 맞춤형 어드바이스를 네, 네. 이제 같이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러 일반 대중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고도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실이고요. 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수술적 방법이라는 것은 합병증이 0인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이니까. 수술이니까 합병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 합병증을 0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예. 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비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도 비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갖춰서 말씀을 드린 건 처음인 것 같고 이런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도 오늘 저희가 좀 처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도 비만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 위장관 외과 전문의 서경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